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인지 간에 아니면 이번에도 부결되거나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민심 그 다음에 이 전국 동향 이런 것들을 갖다 고려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처리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가서 어떤 전략 전술을 쓸 것인가, 어떤 식으로 자기를 갖다가 옹호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자기의 그 대통령직 이걸 갖다가 계속 국정 운영 복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위해서 주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가장 대표적인 아마 이 헌재 탄핵 심판 요거에 대한 전략 전술이 바로 헌재법 제51조에 있는 탄핵 사유가 지금 이 형사 재판 있지 않습니까? 탄핵 사유가 탄핵 사유와 같은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4일 전입니까? 5일 전입니까? 이재명 구속 외친 이재명 구속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구속 외친 이재명 당이 기절할 헌재법 제51조 이런 제목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핵 사유와 같은 사유. 탄핵 사유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에는 뭔 결론 부분에다가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정접을 탄압하고 어쩌고저쩌고 별의별 소리 별 짤데기 없고 별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써놨던데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 그다음에 이준석 당 그 뭡니까 개보신당인가 개혁신당인가 그거 걔네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12월 12일 날 다시 내놓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그러니까 2차 탄핵소추안을 보면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계엄작전 시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의혹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또 올렸습니다. 1차 때 탄핵소추안보다는 상당히 그 내용이 정리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비상계엄을 따지고 있다. 그 불법성, 위헌성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뭐랄까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물론 저거 대략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략 살핀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소위 말하는 수괴다라고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과 개보신당, 개혁신당 조국 없는 조국 혁신당 이런 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탄핵 사유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그 형사 재판을 받는 까닭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겁니다.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뭡니까? 그건 역시 내란죄입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 그 내란죄의 우두머리, 수괴. 왜냐? 지금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왜 구속됐습니까?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여러분들 체포됐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서 그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현이의 당연히 윗선일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이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다고 밝혔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한테 이런저런 지시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 김용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의 윗선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 수사 당국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 소환하고 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지 모릅니다. 또 말로는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긴급 체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도 내란 그 다음에 형사재판도 내란 이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그게 내란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특전사령관인지 그다음에 또 뭡니까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증언들을 보면은
정치인들을 잡으라고 그랬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그랬다. 국회의장을 잡으라고 그랬다. 이재명을 잡으라고 그랬다. 또 저기 뭡니까? 남태령 과천에 있는 저쪽 벙커에다가 가두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현재까지는 증언이고 앞으로 법정에 가서 어떤 법리 다툼, 어떤 증거 다툼 이런 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탄핵 사유와 형사재판 사유가 같다고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서 제가 나흘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에 따라서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또는 뭐 그게 거의 결론이 확실시 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형사 재판에서 이런저런 혐의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재판부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면 그거를 참고 삼아서 이 대통령 이 탄핵 심판 피청구인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위헌성, 위법성 이런 것들 갖다가 따져보겠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그 4단째 형사재판이 1심에서 끝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1심 결과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항소 안 하겠습니까? 항소할 겁니다. 2심만 하겠습니까? 3심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내란죄라는 그 범죄의 혐의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게 여러분들 단기간에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늦게 가도 뭐 못해도 3년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정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헌재로 탄핵 심판 그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헌재법에 따르면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헌재법 제51조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훈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문제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이 대한민국의 보수 또는 우파 또는 중도 유권자의 표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직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2년 7개월 지났습니까? 예, 2년 7개월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찍어준 대한민국의 유권자,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대체 그 어떤 족적을 남겼느냐 생각을 했을 때 선뜻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무슨 자기의 뜨거운 충정만은 믿어달라고 했다고 제가 요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믿을 수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지만 그럼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보수 또는 우파 유권자 또는 대한민국이 이재명이 손에 넘어가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정말로 유의미한 일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런 헛된 기대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지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예, 헛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문재인이가 거의 뭐 대통령 되는 거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홍준표,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고 한다면 홍준표, 안철수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한 대로 뭉쳐서 이 문재인과 대적했다면 그때 그렇게 박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그 표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이 홍준표, 안철수의 합이 더 그 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빗대서 보면 그렇긴 하지만 그때와 지금 상황이 또 다른 게 뭐냐면 그때도 탄핵 지금도 탄핵 이렇지만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내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헌법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냐고서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를 따로 빼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처럼 중대한 범죄, 그것처럼 이 나라에 반역적인 범죄가 없기 때문에 그걸 따로 빼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소출을 당한다는 게 바로 헌법 정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계엄 사태에 들어오고 나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헌재법 제51조에 의해서 이 탄핵 사유와 같은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헌법재판소가 그거 무조건 받아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청구권이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그게 왜 계류돼 있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재법 제51조에 의해서 탄핵 사유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거기에 대한 탄핵 심리를 지금 현재 중단한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헌법상 국민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지 않습니까? 헌재법도 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 헌재법에 따르면 손준성이나 윤석열이나 여러분들 다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손준성이라는 사람한테 적용됐던 법률 또는 법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가정할 경우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법 제51조에 의거해서 탄핵 사유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심리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아마 하지 않은 것보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탄핵 심판을 갖다가 그 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안 됐는데 지금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여러분들 그때와 지금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분들 어떤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사를 받았던 사람은 소위 말하는 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 최순실 씨가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는 거를 사유로 해서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들이 헌재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제가 그 관련 기사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이었던 이동읍 변호사가 2017년 2월 22일 헌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사실상 대통령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심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최순실과 안종범의 공소장을 기초로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동일한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데도 헌재법 취지와 달리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동읍 변호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이 기소가 된 거였고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수사도 안 받았고 재판은 더더욱 왜냐 기소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의 피청구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와 같은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된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게 된 거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 뒤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부터 이제 검찰이 출석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동일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재법 제51조에 따라서 탄핵 심리를 중단해달라고 할 자격 자체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90일 정도 걸렸습니까? 2016년 12월 7일인가 9일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여러분들 그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애초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법리를 갖다가 좀 구상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들여다보다가 요런 걸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헌재법 제51조를 이용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지연을 시키고 그 지연을 시키는 이유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그 시점을 기다릴 수 있는, 기대일 수 있는 또는 그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이 상황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기도하지 않을까, 이걸 갖다가 의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걸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사건 수사는 물론 그 다음에 이 법원의 선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가 미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말 짧게는 180일, 길게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언제 탄핵 심판이 재개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재법 제51조를 활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자기의 그 탄핵 심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지연을 한다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세에 몰린 그런 어떤 정국이 좀 전환,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치공학적이고 아주 정략적인 발언입니다. 그 누구의 지지, 동의도 아마 얻지 못할 겁니다만 제 개인의 바람으로서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탄핵 소추가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국민의 힘을 위해서 또는 국민의 당과 지지층을 위해서 또는 2020년 3월 9일날 자신을 찍어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정말 이걸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얘기를 또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덧 17분이 나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늦은 시간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이렇게 기상 후에 이렇게 또 영상을 봐주시는 분한테는 또 이런 시각에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영상 시청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